안녕하세요. 한원장입니다. 오늘은 캐모마일의 수면 효과에 대한 2부, 어떤 성분과 기전에 의해서 잠을 오게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면 효과를 일으키는 데는 여러 축이 있죠. 히스타민 축, 가바 축, 그리고 아데노신 축, 멜라토닌 축 등 각기 다른 기전으로 잠에 기여합니다. 마그네슘도 또한 수면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 축들이 각 체질마다 다르게 작용한다고 보는 게 사상의학의 입장입니다. 히스타민의 각성 효과와 이를 억제하는 독시라민이라는 항히스타민제 역할은 전장에서 가볍게 다루었는데 이는 태음인에게 적용됩니다. 캐모마일의 수면 효과를 이야기할 때는 대표적으로 포함되는 플라보노이드는 아피게닌과 루테올린입니다. 우리 뇌가 깨어있고 우리가 무언가 집중할 때는 중추신경계의 대표적인 흥분성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라는 물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글루타메이트가 항진이 되면은 활성화가 되면 우리는 깨어있게 되고 뭔가 집중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잠을 잘 때는 이러한 중추의 흥분이 눌려져야 됩니다. 즉 중추를 억제하는 신경계가 필요합니다. 중추 흥분은 각성, 중추 억제는 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억제 물질이 가바입니다. 요새 가바라는 쌀도 나오고 가바가 많이 영양제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중추의 흥분을 눌러주는 브레이크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 가바쌀이나 가바 영양제가 음인 것임은 틀림없지만 태음인인지 소음인인지는 어느 체질에 맞는지는 저도 실험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실험을 통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인들 중에서 혹시 트라이 해보고 싶으신 분은요, 쉽게 말하면은 글루타메이트가 뇌를 활성화하는 가속 페달이라고 하면 가바는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캐모마일의 아파게닌과 아까 말씀드렸던 루테올린이 가바의 수용체 계통에 작용을 해서 신경세포의 흥분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바의 수용체가 활성화가 되면 신경세포가 흥분하지 못하고 뇌의 과도한 각성과 긴장이 줄어들면서 쉽게 잠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직접적인 가바를 억제하는 것보다는 가바라는 중추의 브레이크 계통을 도와서 흥분과 억제의 균형을 수면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보조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허브 중에 하나로 태음인에게 적합한 것이 백리향입니다. 이는 뇌를 맑게 하면서 잠을 잘 오게 하는데 백리향은 뇌를 맑게 합니다. 태음인은 푹 자게 합니다. 백리향은 향기가 백리를 갑니다. 강한 향기가 머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잠을 잘 오게 합니다. 태양의 에너지가 머리로 상승하여서 두려움이나 공포를 사라지게 만들고 편안하게 됩니다. 위아래 강의는 다소 전문적인 것이라 일반인들 분 중에서 좀 더 학술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이나 한의사와 전문가들 위한 강의입니다. 우리가 수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추신경계를 조금 이해하고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가바축입니다. 중추라는 것은 뇌와 척수 그리고 이를 잇는 뇌관 사이의 신경계를 말합니다. 일단 척수 바깥으로 나가면은 말초신경계라고 부릅니다. 중추신경계를 본사라고 이해를 하고 말초신경계를 지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사에도 사장단과 기획실이 있고 각 부처가 있는데 사장단 기획실이 뇌이고 각 부처와 척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를 신경계를 움직이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명령을 전달하는 통신수단인 라인, 즉 통신체계를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사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 통신수단은 글루타메이트가 대표적이고, 지사에서 사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신호를 내려보내는 하행성과 신호를 말초해서 올려보내는 상행성이 있는데, 하행성에는 신경절을 전후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전섬유에는 아세틸콜린이 작용하고 절후에는 교감, 부교감이 다릅니다. 부교감이 있어서 하나는 노르아드레날린, 하나는 아세틸콜린을 통신수단으로 삼습니다. 말초신경의 하행성에서 신경절전에는 아세틸콜린이, 신경조류에는 교감신경에서 노르에플린이, 부교감신경에서는 무스칼린성 아세틸콜린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상행성 신호는 신경전달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전압의존성 소디움 채널과 K 채널의 전도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중추의 상행 하행에는 모두 글루타메이트를 주도적으로 사용합니다. 뇌는 기획실과 사장단이고 척수는 본사의 각 부서입니다. 본사는 각 부서에서 지사에게 상황을 보고받으면 이를 척수에서 뇌로 보냅니다. 지사인 말초에서는 본사인 척수까지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때는 신경전달 물질을 사용하는데 전압의존성 소디움과 K 채널을 연결시킵니다. 상황을 메일로 기획실로 보내면은 이를 종합하여서 회의를 하고 최종 결정을 사장에게 보내면은 사장이 이를 결재하여서 다시 명령을 내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중추신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본사의 통신 라인이 중추신경계이고 통신수단이 글루타메이트입니다. 척수, 이 글루타메이트는 상행성 상황보고와 하행성 명령을 전달합니다. 본사에서만 쓰는 통신수단입니다. 그래서 중추의 보고와 분석 명령 전달의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면은 글루타메이트가 과도하게 분비되어야 하고, 즉 글루타메이트 활동성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중추 흥분이라고 합니다. 뇌가 각성을 하고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서 명령을 내리는데, 보고하는 라인도 글루타메이트를 사용하고 이를 뇌에서 촉수로, 즉 실문부서로 가기 전에 각기 다른 라인의 회사 부처로 내보내는 것도 글루타메이트가 사용됩니다. 글루타메이트는 제가 분석할 때 음성적인 물질입니다. 행동보다는 지각과 인식, 학습을 통합 판단하게 하는데 동원되는 물질입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려면은 커피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시면은 생각이 집중이 되고 학습 효과가 늘어나고 뇌가 활성화가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정신적, 즉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닌 정신의 집중이고 활동입니다. 그래서 지라는 것은 서양의 말초에서 중추로의 신경 전달을 의미하는 것이고, 행이라는 것은 중추에서 말초로 행동 명령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뇌와 척수에서는 글루타메이트가 대표적인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합니다. 적절한 중추 흥분은 각성, 집중, 학습과 기억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성 회로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긴장하고 예민해지고 얼라트한 과각성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추에서 교감신경계로 명령이 내려가면은 척수의 절전 뉴런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고, 이에 말초 교감신경 저루 뉴런에서 주로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그 결과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나며 몸이 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추의 과각성 상태가 밤에도 지속되면은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불면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태음인의 인간관계에서의 나와 대상에 대한 인식을 차크라와 함께 연관지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